안녕하세요. 왕띠입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과세특에 대해서 정말 좀 어떤 과세특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과세특이 중요한 거 아시죠? 지금 이제 2024학년도부터 같은 경우는 수상경력도 블라인드 처리가 되었죠. 봉사활동도 블라인드 처리가 돼서 더구나 독서활동 상황도 블라인드 처리가 되죠. 모든 게 블라인드 처리가 굉장히 많이 됐죠. 더구나가 자기소개서까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학업 역량을 뒷받침해서 과세특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평가자들이 지금 과세특을 매우 꼼꼼하게 지금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과세특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 과세특에서는 성장하는 과정과 스토리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생활기록부가 따로따로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모두 선차들 연결되면서 여러분들이 그 3년 동안 생활했던 그 활동 과정 속에서 어떻게 성장해서 발전해 나가는구나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뭐 전자책을 구입하신 분들이 거기에 나오는 키워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돼서 또 학과 관련된 보고서 목록 리스트가 있습니다. 클래식 101 전자책이에요. 그러면 그거 보고 나서 과세택을 만들고 나서 상기부로 채워나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면서 계속해서 과세택을 보유하고 있고 과세택 보존하고 있어요. 더구나 2024년부터 완전 교과라는 게 없죠. 뭐 서울대 정시, 건국대, 뭐 경희대, 뭐 전부 다 지금 그 교과에서 뭐가 들어가도 서류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럼 서류평가에서 뭐가 들어가냐? 네, 딱 두 가지가 들어가는 두 가지를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학업 역량을 평가하고 있지만 전공 관련 과세특인 진로 역량을 평가한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진로 역량을 평가하는 거 어디 평가할까요? 네, 맞습니다. 과세특을 평가한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세특엔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이 세 가지 부류 중에 여러분은 어떤 부류인지 확인하실 필요. 첫 번째가 이런 생활기록부가 있습니다. 학교 생활 열심히 듣고 질문도 열심히 하고 수업 태도만 기록된 과세특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어떤 과세특이 있냐면 수업 태도도 좋고 또 수행 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켰다라는 과세특 기록이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어떤 과세특이냐면은요, 그 수업 태도 당연히 좋아. 수행 평가를 열심히 했는데 그 수행 평가를 통해서 혼자서 보고서 작성과 독서 활동을 통해서 심화시킨 그런 과세특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과세특이 좋을까? 네, 맞습니다. 세 번째 과세특이 가장 좋아요. 세 번째는 심화시켰다라는 것은 진로 심화 보고자, 즉 진로 역량을 어필했다라는 점이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과세특 같은 경우가 학과와 관련돼서 좀 이렇게 학과라는 개념에 맞춰가지고 생계부로 만들었다라면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보다 좀 넓은 그 테두리에 그래서 여러분의 진로를 보여줄 수 있는 과세특인 진로 심화 역량도 같이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지 수행평가는 단지 공통과제야. 이 공통과제만으로는 여러분들의 역량을 다 보여줄 수가 없어. 왜? 모든 대한민국 고등학생들 다 하고 있단 말이야. 대학교 입장 누굴 더 뽑을까요? 그래. 대학교 입장에서는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전공의 신문상을 더 깊이 공부하려는 학업 열정과 의지가 있구나라는 점을 학생은 손한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하나하나 모든 과세특이 전부 다 진로와 연계시켜야 되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큰 착각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진로 역량 나가긴 나와야 되는데, 진로와 관련된 보고서는 작성 제출했긴 했는데, 문제가 그 진로 역량을 뒷받침해서 학업 역량이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진로를 가지든 간에, 뭐, 경영학과나, 뭐, 예를 들어서 경영 컨설턴트 사회적 기업가가 되든 간에, 생명공학자가 되든 간에, 아니, 뭐, 약물 연구원이 되든 간에, 그 위치에서 요구하는 학업 역량이 있을까, 없을까? 있단 말이야. 그 위치에서, 그 진로에서 요구하는 학업 역량을 좀 같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학업 역량 받쳐주지 않고 진로만 계속 또 올라가는 게 있어요. 이것은 비유를 들자면 그냥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입장에서는 기초 학업 역량 굉장히 많이 평가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요, 어떤 학생들 만회평가, 어떤 학생들이 또 입결을 좋았는지 아세요? 진로 역량을 보여주긴 보여줬는데, 진로 역량을 보여주면 평범해. 그런데 무엇을 많이 보여줬냐면, 본인이 요구하는 진로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지적인 열정과 학업 역량, 이걸로 생계를 가득 채운 학생들, 그 학생들은 우주상향을 하게 됐단 말이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진로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이미 기초학업 역량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죠? 아, 그래, 우리 대학교 입학한 이 학생은 충분히 잘 따라올 수 있겠구나, 수업을 잘 따라올 수 있겠구나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로 역량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거기서 같이 학업 역량도 같이 보여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진짜 최악의 과스트는 이겁니다. 어, 전공 관련 과목에 듣지 않았어. 근데 설령 전공 관련 과목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냥 뭐 학업 역량이 좋지가 않아. 그런데 와 진로 역량은 정말 굉장히 고차원적인 심화적인 보고서로 제출하는 그런 생계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 걸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업 역량도 꼭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세 번째 과세트, 아까 세 번째에 해당하는 과세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로 이제 거기 전공 관련해서 했던 그 수행평가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수행평가 관련해서 전공과 관련해서 무엇을 더 심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 수행평가를 하시면서 궁금증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를 찾아서 심화적으로 더 넓고 깊게 파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학문과 융합적인 능력을 같이 보여줘야지만 여러분들 좋은 과세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 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자문하실 필요가 있어. 이 점 어떻게 전공과 연결시킬 것인지, 진로와 연결시킬 것인지, 그 다음에 융합 능력을 어떻게 어필하실 것인지,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 보여주시면서도 비판적 사고력이 들어가면 창의적 활동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 왜? 여러분들이 진로 시험 탐구 보고서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자료를 찾고 읽고 다양당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사고의 폭이 넓어지면 더 깊은 연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의 과세특에 그대로 나옵니다. 보면 알아요. 저도 생활기록부를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본 사람 한 명이라고 자부하는데 제가 봐도 압니다. 제가 봐도 아는데 대학교 평가를 얼마나 많이 할까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세특에 있어서 여러분의 진로 성장 과정과 함께 성장할 가능성, 학업 능력 플러스 뭐라 진로 역량 심화 보고서를 같이 보여주면 과세특 퀄리티로 확실히 올릴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